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지요? 올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옛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깊은 울림을 주곤 합니다. 지혜와 교훈이 있는 고사성어 이야기를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조용히 곱씹어 보면서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수많은 평범함 속에서 유독 빛나는 존재를 뜻하는 군계일학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리군, 닭개, 한일, 학학, 즉 닭 무리 속에 서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실력을 갖췄거나 남다른 인품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요. 군계일학의 진짜 교훈은 단순히 잘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닭들과 섞여 있어도 자신의 고결함을 잃지 않는 학처럼 주변 환경이나 소란스러운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자라는 뜻일 텐데요. 과연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군계일학. 닭 무리 속에 두루미 한 마리. 이제 배운 것을 외워보아라. 훈장님의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모두 푹푹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 아이만 빼고 말이에요. 오, 그래. 해소가 한번 해보겠느냐? 해소는 배운 것을 막힘없이 줄줄 외웠습니다. 해소의 아버지는 학문이 깊을 뿐 아니라 검은고도 매우 잘 탔습니다. 해소는 그런 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러웠지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해소에게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었지요. 해소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친구인 산도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봄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아주 좋구나. 누가 타는 것이냐? 산도가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해소 도련님이십니다. 해소가 지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어느덧 해소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해소의 재주를 썩히기 아깝구나. 어느 날 산도는 왕을 찾아가 아뢰었지요. 폐하, 비록 아비는 죄를 지었으나 아들인 해소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허허허, 그런가? 그대가 그리 말하니 내 해소를 눈여겨보리다. 왕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산도는 집으로 돌아와 해소를 불렀습니다. 해소야, 임금께서 너를 궁으로 부르셨다.
한양으로 가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거라. 어르신, 보살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해소를 보냈지요. 해소야,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거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해소는 먼 길을 걸어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해소가 시끌벅적한 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해소를 바라보며 소근거렸습니다. 어머나, 몸가짐이 바르고 늠름한 청년이네. 어디서 저런 청년이 나타났대? 마치 수많은 닭들 가운데 한 마리의 두루미처럼 의젓하군. 다음 날, 해소는 궁궐로 들어가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해소가 못마땅했지요. 폐하, 해소는 죄를 지은 자의 아들이옵니다. 해소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요. 해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 당장 그 사람에게도 벼슬을 내릴 것이요. 신하들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럼 모두 내 뜻에 따르는 것으로 알겠소. 왕은 해소에게 문서를 담당하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해소는 날마다 아침 일찍 궁궐로 들어가 달이 두둥실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해소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검은고 솜씨가 뛰어나다 하니 한번 타보거라. 폐하를 가까이 모시며 나란 일을 하는 자가 어찌 검은고 줄이나 튕기며 편안히 지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느 해에 몇몇 왕족들이 궁궐을 공격했습니다. 신하들은 쩔쩔매며 도망가기 바빴지요. 왕의 곁에는 겨우 신하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두 어딜 가고 너희들만 있는 게냐?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해소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모두 도망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해소는 왕 곁에 바짝 붙어 왕을 보호했습니다. 폐하,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왕을 모셨지요. 어느새 왕족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화살이 핑, 핑, 칼이 휙, 휙 위협적으로 다가왔지요. 폐하를 지켜야 한다. 해소는 온몸을 던져 왕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그만 활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해소의 피가 왕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해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 마침내 왕족의 군대를 물리쳤지요.
폐하, 어서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아니다. 이것은 해소의 중성스러운 비니. 씻어내지 말거라. 왕은 해소의 피가 묻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해소는 많은 신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군계 일학 무리군 닭개 하나일 두루미 학 군계 일학은 진서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습이 두드러진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 말은 해소라는 인물의 뛰어남을 보고 닭 무리 속에 한 마리 두루미가 내려앉은 것처럼 자세가 의젓하고 생김새도 잘생겼다 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소는 벼슬에 오른 뒤에도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잔칫날 왕이 해소에게 검은고를 타보라고 하자 해소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검은고나 타며 놓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실력을 갖추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소처럼 닭 무리 중에 한 마리 두루미가 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겠지요. 우리 일상도 때로는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닭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대세에 휩쓸려 나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학이 닭 무리에 있다고 해서 닭이 되지 않듯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고 품격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아, 참으로 학과 같은 사람이구나. 군계 일학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안에 고요한 학 한 마리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의 이 이야기가 이야기 사랑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사랑방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